이 단호한 CEO가 경험한 일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평범한 승객으로서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자신의 항공사가 소유한 비행기에 비밀리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음에 마주친 일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회복력과 변화의 강력한 여정을 발견하세요. 구독하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하고 지적인 여성이자 하늘항공의 수인 서윤아는 회사 본사 최상층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 전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항공사는 최근에 고급 서비스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녀는 승무원의 서비스에 대해 승객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실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명성과 그녀가 처음부터 쌓아 올린 회사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유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항공은 자신의 연장선이며 공정성과 존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하늘항공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을 우선시했으며 그들이 존중과 헌신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객 피드백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고 차별과 차가운 태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만들어 온 문화가 침식되기 시작했다는 우려에 그녀는 직접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도 평범한 승객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캐주얼한 옷을 입었고 쇼의 강력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단순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헤이뉴 에어 항공편에서 고객이 경험한 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와 결의가 뒤섞인 채 윤호는 본사를 떠나 평소에 수행원 없이 혼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17편 체크인 카운터에서 그녀는 발권 직원과 주변 승객 몇 명이 가끔씩 그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외모가 그녀를 돋보이게 했을지 모르지만 윤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군중 속에 섞였습니다. 그녀는 발권 직원의 태도부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유나는 평범한 승객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거대한 공항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일 것이다. 보안을 통과할 때 그녀는 경비원들로부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는데 그들 중 누구도 하늘항공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마치 그녀가 정말 그곳에 속해 있는지 평가하듯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런 느낌은 생소했지만 유나는 승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기 위해 바로 이런 느낌을 경험하고 싶어 했다. 이코노미 티켓을 손에 든 유나는 승객들이 서비스 품질과 승무원의 태도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채 탑승 구역으로 향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사명이자 회사의 서비스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현장 조사였다. 비행기가 출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유나는 217편에 탑승하여 군중의 소란 속에 섞여 있었다. 이전 항공편에서 승무원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코노미석에 앉아있는 승객일 뿐이었고 아무도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머리 위 수납 공간에 짐을 정리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던 중 강소연이라는 승무원이 다른 승객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소연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자 미소는 사라졌다. 부인, 여기가 당신의 자리인가요? 소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면밀히 살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유나의 티켓을 흘깃보며 유나의 정당한 좌석임을 확인하던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나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연에게 티켓을 건넸다. 약간 놀랍고 불편했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신입사원인 소연의 잠깐의 전문성 부족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나는 소연의 태도가 그저 잠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불편함이 커졌다. 소연은 유나의 티켓을 회귀본 후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다른 승객들에게 하는 평소의 인사나 미소도 없이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유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연이 승객들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고 그녀의 불안은 천천히 조용한 실망으로 바뀌었다. 객실이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유나는 소연을 주위에 깊게 지켜보며 그녀가 다른 승객들에게 따뜻함과 열정으로 봉사하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녀가 유나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지나쳐 거의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했다. 유나는 즉시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항공사 서비스에 대한 태도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였다. 모든 승객이 자리를 잡은 후 유나는 조용히 소연과 다른 승무원들을 계속 관찰했다. 이 항공편에서 유나와 승무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했고 혼란스러움이 섞인 무거운 슬픔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것이 그녀의 직원들이 평범하고 하찮은 승객을 대하는 방식이었을까? 그렇다면 고객 피드백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진실이었을지도 모른다. 서유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고 이 여정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를 이해하려면 인내심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유나는 좌석에 기대어 앉아 침묵을 지켰고 그녀의 손은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억누르기 위해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비행이 시작되면서 강소연의 차가운 태도가 더욱 분명해졌다. 소연이 유나의 줄을 지나 통로를 따라 서비스 카트를 밀 때마다 그녀는 유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소연은 다른 승객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했고 미소 짓고 수다를 떨고 음료와 간식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유나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녀는 그녀를 지나쳐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결국 소연이 음료 카트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유나는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방치가 실수인지 의도적인 변명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유나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카트를 멈췄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보였던 것과 같은 열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정중한 미소가 아니라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유나가 그녀를 괴롭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연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미묘하지만 틀림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모시겠습니다. 부인. 돌봐야 할 다른 승객들이 있어요. 유나는 그녀 안에서 약간의 실망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고 유나는 판단을 받고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좌절감을 참았다. 지금은 앉아서 계속 관찰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약간 슬펐지만 지금 불만을 드러내면 상황이 복잡해질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웠다. 그녀는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싶다면 침착함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유나는 조용히 앉아 소연과 다른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지켜보았다. 소연이 카트를 가지고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다른 승객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유나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마치 그녀를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고 아무런 관심의 표시도 없이 지나갔다. 소연이 세 번째로 유나를 지나갈 때 인사나 인정 없이 그녀의 무관심과 차가움은 우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분명했다. 다른 승객들은 완전한 서비스를 받았지만 유나는 그곳에 앉아 고립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모든 승객이 받을 만한 예의에서 제외된 것처럼. 소연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승무원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박지훈이라는 승무원이 유나를 지나가면서 그녀에게 음료수를 권하려고 했다. 지훈은 그저 그녀를 흘깃 쳐다보고는 계속 걸었다. 유나는 그저 소홀히 대하는 게 아니라 승무원들이 그녀의 외모 때문에 그녀를 무가치한 승객으로 보는 듯 적극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비행이 안정되면서 유나는 자신이 견뎌내고 있는 차가움과 경멸의 부끄러움과 무력감이 점점 커졌다. 자신의 승무원들도 더 이상 무시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항공사의 강력한 수호라는 지위 없이도 일반 승객들이 이런 항공편에서 비슷한 행동을 견뎌야 할까 생각했다.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경멸과 배제감을 느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이 유나의 결의에 불을 지폈다. 유나는 좌석에 기대앉아 새로운 각오로 계속 관찰했다. 그녀는 분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차분한 표정으로 승무원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유나는 이 비행이 여전히 많은 계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온 마음을 투자한 항공사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좀 더 견뎌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유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승무원의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에 날카로운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견뎌냈다. 지금도 그녀는 그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찰하고 싶었다. 하지만 소연이 음료수 쟁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 유나는 상황이 단순한 무관심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소연은 카트를 밀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자신이 서비스한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함과 열정을 보였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고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밝게 웃었다. 소연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고 유나는 소연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았다. 소연이 마침내 유나의 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멈추고 짜증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갑자기 쟁반을 기울여 뜨거운 커피 한 잔이 미끄러져 유나의 얼굴에 직접 쏟아졌다. 고통은 즉시 그녀의 얼굴에서 목으로 퍼졌다. 유나는 헐떡이며 심호흡을 하고 손을 들어 피부에 타는 듯한 감각을 달랬다. 주변 승객들이 돌아다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충격에 입을 가렸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뜬 채로 응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속삭이거나 시선을 돌렸는데 마치 개입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서연아에게 화상보다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강소연의 반응이었다. 뉘우침에 흔적도 사과의 말도 없었고 마치 원치 않는 승객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가볍게 웃음만 터뜨렸다. 미안해요. 소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좀 엉뚱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는 조롱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차가운 눈은 유나를 너무나 경멸하는 듯 바라보았기 때문에 유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모욕감을 느꼈다. 유나는 잠시 눈을 감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을 제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냅킨 좀 가져다 줄래? 라고 물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관심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죄송합니다.
냅킨이 없습니다.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다른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아섰고, 유나는 졌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나는 화상과 방금 의도적으로 받은 굴욕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치나 무관심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경멸이었고, 그녀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받을 가치가 없다는 조용한 메시지였습니다. 불의와 굴욕은 그녀의 피부에 생긴 화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승객들이 있었고, 그녀가 시선을 맞추려고 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유나는 굴욕 속에서 홀로 남겨진 것처럼 날카로운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도울 의향이 없는 듯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스스로 상황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저 개입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커피가 얼굴과 목을 적셨고, 옷에 스며들어 화상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무시당하는 아픔을 깊이 느꼈고, 아마도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내심은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적인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평범한 승객들이 그런 비전문성과 편견을 견뎌냈는지 궁금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유나는 고통과 굴욕이 천천히 깊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신뢰했던 항공사의 서비스 문화에 대한 각성이었습니다. 유나는 서비스 시스템 내의 더 깊은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팀의 차가움과 경멸에 맞서기 위해 조금 더 오래 참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나는 자신 안에서 깊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늘항공의 전체 서비스 문화를 개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나는 이 순간부터 비행이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 평가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임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비행 후 취할 행동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소연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 옆에 또 다른 승무원인 박지훈과 함께요. 그들은 마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로 결정한 듯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사님, 다른 승객들로부터 비행 내내 방해를 하셨다는 불평을 받았습니다. 소연이 차갑고 약간 조롱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승객의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왔습니다. 조용히 계시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유나는 소연을 올려다보며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쏟아진 커피로 인한 화끈거림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근거 없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그녀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요청한 것 외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의 말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꾸며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커피가 쏟아진 후에 물 한 잔과 냅킨을 요청했을 뿐이에요. 유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거나 영향을 준 적이 없어요. 지우는 팔짱을 끼고 서서 유나에게 기대어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할 책임이 있어요. 그는 말했다. 협조하지 않으며 유나는 공포에 질려 지우니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온몸에 충격파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녀의 단순한 요청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이고
굴욕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갑은 그녀의 피부에 차가웠고 그 금속성 쇳소리는 돌이킬 수 없는 판결처럼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직원들의 눈에 범죄자인 것처럼 자신이 박탈당한 기분이었다. 주변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했고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외면했다. 유나가 마주친 경멸과 혼란의 표정은 승무원들의 차가운 공격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그녀의 굴욕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 중 누구도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 듯했다. 고립감이 절정에 달했다. 주변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했고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외면했다. 서유나가 마주친 경멸과 혼란의 표정은 승무원들의 차가운 공격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그녀의 굴욕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 중 누구도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 듯했다. 고립감이 절정에 달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민호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명확하고 강렬했고 객실에 울려 퍼졌다. 논의할 여지도, 이치에 맞을 여지도 없었다. 이것은 최종 결정이었다.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했었다. 그녀는 공정성과 존중의 원칙에 따라 일궈온 회사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팀 내에서 이런 독성적인 분위기가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품위 있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분노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했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상황은 이미 충분히 극단적이었다. 유나는 모든 움직임, 모든 말을 분석하면서 지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성찰의 순간은 또 다른 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방해받았다. 민호의 말을 듣고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눈에 띄게 흥분했다. 그는 40대 남자였고 침착하면서도 단호해 보이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승무원에게 걸어가며 시선을 고정하고 날카롭게 응시했다. 실례합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공평하지도 않고 프로답지도 않습니다.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나의 눈이 살짝 커졌다.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입장을 표명했다. 그 남자는 아마도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유나가 비행 내내 관찰한 것을 본 듯했다. 감히 개입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소연은 분명히 짜증이 나서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돌렸다. 여기서 할 말은 없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당신에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승객은 움직이지 않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승객입니다. 그는 유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은 옳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걸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사건의 그림자가 뚜렷한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다른 승객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상황의 힘이 승무원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들의 공격 이후 처음으로 무언가 들릴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선생님. 그는 명령했다. 당신도 이 일에 연루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앉아있는 승객들에게로 돌아섰다. 유나가 이 항공편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의에 직면해서 우리 모두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속삭임이 더 커졌다. 승객 중 일부는 천천히 일어나 승무원과 펼쳐지는 장면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유나는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손목의 수갑이 피부를 파고들자 통증이 즉시 느껴졌다. 깊은 무력감이 그녀를 압도했는데 누군가가 통제하던 시절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지금은 군중 속에 조용히 앉아 평범한 범죄자처럼 수갑을 찬 채 그녀 주변의 승객 몇몇은 놀라서 입을 가리고 쳐다보고 다른 승객들은 서로에게 속삭이며 호기심의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들 중 누구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고 아무도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 앞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살짝 돌아서서 마치 쇼를 음미하는 듯 경멸과 호기심이 담긴 표정을 지었다. 소연은 만족스러워하는 미소를 지으며 마치 유나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마치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녀에게 기쁨을 주는 듯했다. 박지훈은 뒤로 물러나서 마치 중요한 일을 끝낸 것처럼 유나를 관찰했다. 그들의 차가운 표정은 유나를 더욱 모욕하고 상처 입힐 뿐이었다. 그녀는 승무원들에게 자신이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불편한 승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갑을 찬 채 앉아있던 서윤아는 금속 수갑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뢰했던 승무원들의 차가움과 인간성 부족을 느꼈다. 지나가는 매 순간이 무겁고 끝없이 늘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분노와 고통이 그녀 안에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반응이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승무원들이 그녀를 멸시할 이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을 앞두고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를 모욕한 사람들에게 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녀의 외모로만 승객을 판단하는 자들은 그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그녀는 발이 땅에 닿을 때쯤이면 진실이 밝혀지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유나는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고통스러운 흔적을 남겼지만 그녀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고 모든 모욕의 순간은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조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승객들이 일어나 소지품을 모으기 시작하자 강소영과 박지훈이 그녀에게 차갑게 다가가 지시를 내리며 모든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앉아 있으라고 말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차분한 시선을 유지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소연이 주저하게 했지만 결국 그녀는 절차를 따랐고 유나에게 기다리라고 말했다. 마침내 유나와 몇 명의 남은 승무원만이 비행기에 남았습니다. 지훈과 소연의 안내를 받아 공항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유나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후 공항 복도를 거쳐 보안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나는 직원과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분한 여성이었지만 수갑을 찬 채 눈에 띄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수치심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있는 항공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하늘항공의 운영 책임자인 최현석이 충격과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석은 하늘항공의 CEO인 윤아가 지치고 경멸하는 상태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충격에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서 회장님, 무슨 일이셨어요? 윤아는 현석 앞에 침착하게 앉아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떨쳐냈습니다. 현석아, 방금 우리 직원인 강소영과 박지훈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범죄자 취급하는 비행을 경험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녀가 말하며 차가운 시선을 현석에게 고정했다. 저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고, 이게 제가 받은 것입니다. 현석은 윤아의 손목에 있는 수갑 자국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입이 벌어졌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서 회장님, 그는 더듬거렸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윤아는 그의 말을 날카롭게 가로채며 말했다. 소영과 지훈 같은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를 대표하지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적대감, 편견, 불의를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늘항공을 위해 구축한 가치 체계가 아닙니다. 승객의 외모만으로 무례하게 대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창피해서 붉어졌고 재빨리 메모를 끄적였다. 서 사장,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소영과 지훈은 정직되고 우리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윤아는 권위 있고 단호한 어조로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저는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영과 지훈이 정직이 아니라 즉시 해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여 미래의 고용주가 그들이 한 일을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아의 요청을 재빨리 적었다. 네. 서 회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면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아는 잠시 현석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가 진심으로 충격에 빠졌다는 건 알았지만 너무 부드럽게 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비행기에서 배신당했다. 서윤아는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헌신한 항공사의 핵심 가치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소연, 박지훈, 이민호 기장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제가 직접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최현석은 점점 커지는 불안을 삼켰지만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몇 분 후, 소연, 지훈, 민호는 작은 회의실로 끌려갔다. 그들이 윤아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세 사람 모두 멍하니 서서 얼굴에 두려움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소연은 비행기에서 학대했던 여자가 하늘항공의 CEO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고 눈을 크게 떴다. 지훈은 침을 삼켰고 그의 시선은 불확실했고 평소 자신감이 넘치는 민호조차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윤아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우도록 했다. 그러고는 마치 미리 정해진 문장을 전달하듯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하늘항공의 CEO 서윤아야. 오늘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소연은 눈을 내리깔고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고 지훈과 민호는 침묵을 지켰다. 오늘의 비행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야. 윤아가 말을 이었다.
나를 고객으로 대하는 걸 마치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했어. 기본적인 존중을 받으려면 CEO가 될 필요는 없는데 그걸 거부했어. 어떤 사람이 특정 외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드러났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다. 서 회장님, 제가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유나가 경멸의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모든 고객은 존엄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오늘 당신은 나와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녀는 일어나서 그들 각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하늘항공의 직원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기록이 이 사건을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회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연은 울기 시작했고 지우는 고개를 숙였고 민호는 그녀의 굽힐 줄 모르는 권위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유나는 돌아서 방을 나갔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했다. 하늘항공의 서비스 문화를 재건하고 그녀가 평생 키우고 보호해 온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걸어나가면서 방금 내린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이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은 하늘항공의 평판과 가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일 뿐이었다. 그녀는 급진적이고 심오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나는 항공사의 법무팀을 사무실로 불렀다. 변호사들이 재빨리 도착했고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으며 상황의 긴박함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앉자. 유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지훈, 민호, 소연의 모든 행동이 모든 세부 사항과 함께 완벽하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위반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 책임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불법으로 판명되면 형사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과 결의를 표했다. 한 변호사는 말을 하기 전에 주저했다. 서 사장님, 이 사건을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개할 계획이라면 하늘항공의 정직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빛냈다. 네, 공개하겠습니다. 고객은 하늘항공이 불회나 무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뢰하는 모든 승객에게 하고 싶은 약속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언론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헌신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녀는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즉시 영상통화를 통해 하늘항공 임원진 전원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석했고 CEO가 비행기에서 전례 없는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긴장감이 드러났습니다. 유나는 융통성 없고 단호한 어조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는 몇몇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서비스 문화의 더 심각한 문제의 증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늘항공 직원들이 승객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굴욕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회사의 핵심 가치를 주입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은 유나가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인사부장인 한 임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서 사장님. 이것은 우리의 실패입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과 전문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즉시 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별표 이것은 단순히 재교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항공의 내부 문화를 완전히 정비해야 합니다. 저는 직원의 태도를 심각하게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원합니다. 전문성이 약간이라도 부족한 사람은 하늘항공을 떠나야 합니다. 고객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모든 임원이 그녀를 존중과 우려로 지켜보고 있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별표 저는 오늘부터 이러한 변화를 직접 감독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승객에 대한 존중, 공정성, 헌신의 토대에서 하늘항공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메시지 공개 강렬한 회의가 끝난 후 유나는 집에 가서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즉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성명에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직원들의 무례한 행동을 비난하고 하늘항공이 모든 승객이 절대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심오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유나의 헌신은 단순한 사과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항공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확고한 성명이었습니다. 보도자료는 다음날 아침 일찍 발송되었고 뉴스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비판적이었지만 대부분은 유나를 지지했으며 특히 비행 중 무례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유나의 투명성과 하늘항공의 포괄적 개혁에 대한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포럼, 소셜미디어 페이지, 뉴스 매체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나의 확고한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개혁으로 가는 길 유나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앉아 고객, 소비자 보호단체, 항공산업 동료의 응답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개혁이 단순한 약속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격한 장기적 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나에게 고객의 격려의 글은 그녀의 사명에 충실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나는 모든 시간을 개혁에 바쳤습니다. 그녀는 고위 관리자와 직접 협력하여 새로운 행동 강령을 만들고 공정성, 존중, 공감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인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강화된 모니터링 절차 만족을 보장하기 위한 정기적인 고객 설문 조사 직원의 헌신에 대한 엄격한 평가 하늘항공은 회사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헌신하는 사람만 고용했습니다. 유나는 이 개혁을 회사의 평판을 회복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내에서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리더십하에 하늘항공은 모든 승객이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 품질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인간적 태도 때문입니다. 확인의 순간 공항에서 정기검사를 하는 동안 유나는 예상치 못하게 승객들에게 알아보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노인 여성이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별표 주도권을 잡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 소외감을 느꼈지만 이제 하늘항공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항공사입니다. 승객들은 유나에게 따뜻하게 감사를 표했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하늘항공이 단순한 항공사가 아니라 모든 감사하는 표정과 만족스러운 미소를 통해 신뢰, 공정성,
서비스를 되살리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항공을 넘어 새로운 산업 표준하지만 유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업 포럼과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프로세스를 개혁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항공 부문 전체에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불공평하고 무례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하늘항공의 내부 문화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 그녀가 확립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운동을 촉발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아는 창가에 앉아 하늘항공의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의와 결의가 보상받았다고 깊이 느꼈습니다. 유나는 하늘항공과 함께하는 여정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 비행은 더 이상 목적지를 연결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늘항공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안내할 공정성과 연민의 가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아래 도시의 불빛이 빛나기 시작하자 유나는 하늘항공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승객이 여정의 모든 순간에 느낄 존중, 공정성, 자부심의 시대입니다. 믿음과 결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유나는 한 장을 마감하고 또 다른 장을 시작했습니다. 하늘항공은 단순한 항공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엄과 친절로 대우받는 곳이었습니다. 유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항공사를 재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비행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얻은 공정성, 공감, 존중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역경을 모든 고객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문화를 만드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하에 하늘항공은 긍정적인 변화의 상징이 되었고, 인내와 결의의 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